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을 겁니다.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뭉치라고 합니다. 사고 뭉치 할 때 그 뭉치예요. 현지께서 주신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제가 이제 뭉치가 49일이 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을 보러 왔는지 뭉치가 좋아하는 닭가슴살을 만들었는데 먹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아픈 곳은 있는지도 알고 싶다 하셨어요. 가족들과 함께 하는 동안 엄마 아빠의 자식으로 와서 행복했을까라고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행복했는지 궁금하다 합니다. 가족 모두 뭉치를 많이 보고 싶어 하는데 뭉치도 지금 가족들을 보고 싶어 하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다시 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 하셨어요. 혹시 그렇다면은 엄마 아빠에게 다시 맞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 하셨어요. 그리고 요청의 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영상들을 저희 구독자분들은 영상들을 이제 꾸준히 보셨을 텐데요. 질문들이 다 엄마들 아빠들이 나오면 다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매일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항상 기대가 돼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어떤 이야기를 또 어떻게 전해주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뭉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엄마에게 어떻게 이야기해 주는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뭉치의 대답은 엄마에게 하는 대답이지만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구독자에게도 같은 이야기로 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뭉치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맨 처음에 들리는 건 소리였어요. 엄마가 부르는 소리예요. 엄마가 뭉치야 라고 부르니까요. 뭉치가 쫑긋 하고는 다다다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뭉치야 라는 소리가 들려요. 또 다다다다 하고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나를 찾는 엄마의 목소리. 왠지 다급함도 느껴지는데 라고 하면서 따다 하고 달려갑니다. 엄마에게 가요. 네. 뭐야 아무것도 아닌데? 뭉치는요 엄마가 양치기 소년처럼 느끼고 있어요. 사소한 일에도 늘 나를 찾는다라고 뭉치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부를 때마다 늘 그 호기심도 같이 생겨요. 늘 가면 별일 아닌데 뭔가 큰일이 있어서 날 부르는 것도 아니고 늘 불러요. 엄마는 늘 가요. 늘 호기심이 생기고 네. 무슨 일이지? 또 갑니다. 또 무슨 일이야? 하면서 즐거워해요. 엄마의 부름 즐거워합니다. 장난을 좋아하는 엄마가요 싫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엄마는 양치기 소년처럼 느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부르면 막상 가면 별거 없거든요. 네, 그런데도 갈 때마다 즐겁긴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는 목소리에 제가 고개를 들려봅니다. 옆에 앉아서요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인사를 해줍니다. 제가 깜빡 졸은 것처럼 느껴지면서 내가 언제 이 의자에 앉아 있었는지 조차
여기 언제부터 앉아 있었던 거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녕 뭉치라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을 설명을 드리면요. 참 아이들 모습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설명할 게 없어요. 되게 깨끗하고요. 하얀 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눈이 이렇게 되게 착한 눈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눈빛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아이의 모습, 이 사진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눈빛이 너무 선해요. 네. 한 예를요. 고양이 눈빛을 보면서 얘는 완전 눈이 선한데 이런 감정은 별로 느껴본 적은 없는데요. 강아지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고양이들은 이제 얘는 눈빛이 완전 선한데 이건 어쩌다 한 번씩 느끼긴 해도요. 네. 강아지에겐 꽤 자주 이제 느끼긴 하는데 뭉치가 눈이 너무 선한 거죠. 눈빛이 깨끗하고 하얀 털 그리고 선하게 생긴 눈빛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저희 얼굴에 무엇이 붙었나요? 뭐가 이렇게 묻어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아니, 잠시 엄마의 마음이 전해져서 라고 했습니다. 엄마의 어떤 마음이요? 라고 합니다. 제가 그 순간에 느낀 건요. 지금 너의 이 모습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는 마음. 네. 그 마음이 저에게 갑자기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너의 이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엄마는 지금 이 마음이야 라고 제가 전하니까요. 뭉치가 지금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온몸으로 전하고 있어요. 뭐랄까, 그냥 눈 찔끔 감고, 네, 눈 찔끔 감고, 오열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는 건 아닌데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몸둘 바를 모르는 네, 그런 마음 상태를 보고 있어요. 굉장히 감사해 하고 있어요. 네, 잘 지내고 있니? 아픈 곳은 있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정신이 가벼워요. 마음도 많이 가볍습니다. 가장 큰 무게인 살아가기 위한 행위가 없어서인지 모든 것에 넓은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아이가 뭔가를 살아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어떤 것을 행할 이유? 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이 넓은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프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파야 할 원인이 없어요. 라고 합니다. 이곳엔 세균이 없어요. 나를 해칠 수 있는 것은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난 안전해요. 건강하다고 하는 것보단 원래의 나로 돌아와 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해요. 라고 합니다. 12월 25일 어제가 뭉치 49제였는데 뭉치를 좋아하는 가족들도 보고 엄마가 만든 닭가슴살을 먹었을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눈웃음 그리고 미소를 한껏 보여줍니다. 네, 충분히 많이요. 라고 합니다. 난 그곳에 있었어요. 라고 있어요. 있었답니다. 그곳에. 네. 함께하는 동안 엄마 아빠의 자식으로 와서 행복했을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건 나도 궁금해요. 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는 제가 와서 반가웠나요? 행복했나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요, 매우 행복했어요. 라고 합니다. 나를 아껴준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셨기에 매일매일이 기뻤습니다. 함께여서 다행이야. 라고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나의 선택은 옳았다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우리와 같은 영혼들이 엄마와 아빠 이런 가족들을 만나길 원하는지 이해가 갔어요. 라고 합니다. 가족 모두 뭉치를 많이 보고 싶어 하는데 뭉치도 가족도 보고 싶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요, 보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사실 보고 싶은 거 이상이에요. 원해요. 라고 합니다. 난 다시 원하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 이상. 네, 보고 싶은 것 이상. 뭐가 있나요? 다시 만나길 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원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환생의 계획은 하고 있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엄마와 가족들이 원하면 난 꼭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전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택하게 될 거예요. 난 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가족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족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합니다. 뭉치는 내가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합니다. 네. 그냥 의문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하고요. 가족들도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저에게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가족들이 꿈에 와달라고 하셔 집에도 놀러 와달라고 하시는데 라고 전했습니다. 평안함에 계시면 제가 왔다 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슬픔이나 우울한 진동은 저의 진동을 전혀 느낄 수 없게 해요. 편안함을 먼저 찾으세요. 난 그곳에 있습니다. 나는 항상 와 있어요. 나를 만나기 위해 평안하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동안 뭉치 덕분에 너무 고맙고 행복했다고 하셔. 혹시나 소홀했었던 일들이 있다면 모두 미안하다고 전해주셨어. 사랑하고 다시 꼭 만나자고 이렇게 전해달라길 원하셨어 라고 네, 이렇게 전했습니다. 궁금했어요. 가족들 모두 조금이나마 행복했을까 하고요. 기쁩니다. 저 같은 마음이라고 하셔서 라고 합니다. 소홀했다고 느껴본 적은 없어요. 그건 내가 항상 옆에서 봐왔기에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소홀했다면 그래야만 할 이유가 분명 있었을 거예요. 엄마가 소홀했다고 느낀 점 3가지만 말해봐요 라고 합니다. 네. 엄마가 소홀하게 했다고 느낀 점 3가지만 이야기해보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를 내가 말해줄게요 라고 합니다. 난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합니다. 네. 엄마가 소홀했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이야기해도요. 뭉치는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를 대신 말해줄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소홀했다고, 가족들이 소홀했다고
네, 그러한 것들을 본 적이 없다 합니다. 나도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라고 합니다. 뭉치의 목소리는요, 한 중학생 정도의, 네,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 목소리로 들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좀 전에 말한 것을 잊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편안함이 먼저예요. 난 그곳에 있습니다. 불안과 슬픔, 아쉬움에는 저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해요. 라고 합니다. 없는 곳에서 나를 찾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편안함에 있는 나를 느껴보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뭉치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굉장히 많은 엄마와 가족분들이 궁금해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온다고 하는데 왜 나는 느낄 수 없는 것이지? 저 에코는 뭘 하길래 느낀다고, 본다고, 듣는다고 이야기하지? 뭔가 특별한 훈련을 했을까? 네, 했어요. 편안함에 있는 것을 많이 했어요. 주로 명상이겠죠. 네. 조용히 있는 것을 꽤 자주 의식적으로 그런 것을 찾고 원하고 그런 시간대에 머물길 원해요. 당연히 교감을 나눌 땐요, 최대한 정적인 시간을 원하고, 그래서 주로 새벽에 교감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사후 교감은요, 새벽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뭉치도 그러잖아요. 없는 곳에서 찾으니까 당연히 못 느끼는 거예요. 일단은 편안함이 먼저거든요. 네. 편안하세요. 그 다음에요.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느껴보세요.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는지, 어떤 기분이 드는지서부터요. 거기서부터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아이를 찾아야 돼요. 아이가 없는 곳에서 아이를 찾고 있으면 못 찾아요. 저희도요, 교감을 할 때요. 주변이 시끄럽고 전화 오고 뭐 이러면요, 교감 못 해요. 네, 생각이 꽉 차 있으면 교감이 되질 않아요. 네, 교감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거든요. 그건 사망한 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아이도요, 흥분 상태이거나 화가 나 있거나 어, 아이가 편안한 마음 상태가 아니면요, 제가 아무리 편안한 상태에서 노력을 해도요, 호감이 안 돼요. 또는 거절당해요. 네. 그래서 저 혼자만이 명상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 흥분되어 있는, 가장 쉬운 예로는 뭐 싸웠던 옆에 아이랑 함께 있는 아이랑 싸웠다든가 이런 상태에 있는 애하고 교감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네. 아이가 차분히, 아예 자는 건 더 괜찮은데요. 차분한 상태일수록 교감이 더 잘 됩니다. 네. 그런데 사후 교감은요, 아이들은 이미 저희보다 높은 고진동체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이들이 명상하고 차분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것 자체가 고진동의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진동을 높여서 아이와 교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약간씩 다르긴 하는데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와달라고만 하면 몰라요. 와도 몰라요. 늘 와 있거든요, 사실은. 알아채지 못할 뿐이죠. 편안하셔야 돼요. 네, 편안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다음에 더 장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뭐 만들어서 이야기 나누면 저도 좋을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